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트렌드 분석에 대한 책을 많이 만나볼 수 있죠. 지난 트렌드를 분석하고 다가올 해외 트렌드를 분석 예측하는 이 책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는 책은 트렌드 코리아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맘때쯤이면 저도 모르게 그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왠지 사야 할 것 같고 또 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그리고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도 읽으려고 사뒀는데요. 그 책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어요. 바로 이 책, 2020 트렌드 모니터입니다. 이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외로움에 주목하라. 외로움의 크기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다. 작년에는 혹은 과거에는 이러이러했지만 올해는 이런 물건, 이런 서비스, 이런 현상 등에 주목하라 라고 말해주는 트렌드 분석 책도 흥미롭지만 저는 왜에 주목하는 책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그럴 것 같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왜가 외로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말하는 이 책이 궁금해서 솔깃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의 서문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게 뜬다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하고 정리하는 트렌드 책은 신선하고 깔끔하고 분명하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 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전동 킥보드가 잘 팔리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전동 킥보드에 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중 소비자들의 태도가 미래를 전망하게 하는 더욱 중요한 근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전반에 걸친 내용은 세대 문제, 특히 Z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면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트렌드 책들도 Z세대, 90년대생들의 초점을 두고 분석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렌드 책이라는 게 문화, 정치, 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소비 행태나 예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비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비를 주도해가는 또는 소비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층을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 주체는 Z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Z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젊은 세대의 취향과 가치관의 변화를 읽는 건 미래의 변화를 읽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세대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는데요. 올해 이슈가 됐던 책 중에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도 있죠. 그 책도 봤는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 물론 알지 못했던 내용들, 흥미로운 내용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떤 상품을 기획하는 일을 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혹은 더 깊게 빠져서 봤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책의 전반에 걸친 내용은 Z세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이 챕터들에는 이 Z세대들이 선호하는 소비 행태라든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태도 등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챕터들 시작 전에 스페셜로 Z세대를 자세히 분석한 챕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 따르면 감정 표현이 솔직한 건, 그러니까 Z세대들의 감정 표현이 솔직한 건 부모와의 관계를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건 청소년 시기에 그 개인 감정에 대해서 수용적인 경험이 많을 때 나타나고요. Z세대의 경우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Z세대 부모님들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
1965년에서 1970년대생이라고 규정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고 수용해주는 태도를 보였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Z세대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이슈에 대해서 선호도가 뚜렷하고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주로 30대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신가요? 내가 솔직한 표현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 표현하는 내가 좋다라는 건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거고요. 사회적 이슈 자체에 대한 평균적인 관심은 낮지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슈, 대학 입시나 취업과 같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해당 이슈가 대중적인 공감을 얻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좋아하는 Z세대는 보여지는 나를 많이 중시하게 되고요.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과시적이고 차별화된 브랜드나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러면은 조금 인지도는 낮지만 독특함, 나의 기호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브랜드나 제품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세에 편승해서 인정받는 모습도 보여지는 나를 의식하는 모습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세대를 분석하는 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책이 필요한 거겠죠.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또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정치적인 부분과도 접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거든요. 이 부분은 Z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Z세대에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Z세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이슈가 대중적인 공감을 얻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황인식, 즉 맥락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세대의 선배들, 부모님 세대 혹은 나이가 더 많은 분들에 비해서 경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 이들의 소통 습관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문자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습관인데요. 음성보다 문자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이 일상화되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은 제러미 리프킨의 책 공감의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청각 경험, 즉 음성 소통을 의미하겠죠. 이건 참여적 경험으로 상호적이고 동시적이지만 시각 경험, 그러니까 문자 소통은 보는 쪽과 보이는 쪽의 경계가 분명한, 그래서 완벽하게 개인화된 경험이라는 겁니다. 물론 문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음성 커뮤니케이션보다 조금 더 민주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의도나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당시의 감정 등의 맥락이 배제되기 때문에 문자로 소통하는 게 익숙하고 일상화된다면 사고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인지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소통은 논리적으로 맞거나 틀리거나 이 문제만이 강조된 커뮤니케이션을 일상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왜 그 입장에서만 보도가 되는지 등의 상황이나 맥락이 배제돼서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보도된 이슈의 옳고 그름만을 중심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Z세대, 20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전 세대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만 해도 어떤 이슈나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 의지가 없다면 단순히 기사 제목만 보고 혹은 맥락이 배제된 그 기사 자체만 보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런 Z세대를 충분히 설득하려면 전체 맥락과 그리고 전 과정을 알게 해주는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방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분석한 Z세대에 대해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가장 재밌으셨나요? 이 2020 트렌드 모니터에 이런 분석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트렌드 분석 책처럼 트렌드를 키워드로 정리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깔끔하게 제시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시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그런 키워드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다른 트렌드 분석책 한 권과 같이 읽어보신다면 2020년 트렌드 분석을 조금 더 재밌게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